이번 시간엔 미 군정기의 교육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8.15 해방을 맞이하고요. 미군이 준주함에 따라서 이 군정이 시작이 되는데요. 미군은 조선 총독부의 항모국을 접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문교부로 개편을 하고요. 7명, 나중에는 그게 10명으로 증원이 되는데 교육위원회를 조직합니다. 그것이 1945년 9월 16일이었습니다. 해방이 된 나라에 개학이 필요하죠. 그래서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개학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재홍을 위원장으로 해서 교육심의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그때가 11월 23일이었습니다. 10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했고요. 우리나라 교육이념은 홍익인간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정신을 또 교육이념을 가장 대표하는 것이다. 그리고 민족 정신 또 휴머니즘 이러한 것들이 이제 교육이념으로 채택되게 된 겁니다. 교육 정책이죠. 그것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드디어 한국어로 모든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해방이 된 것을 실감하게 된 거죠. 두 번째는 일제의 잔재를 속히 청산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요, 그 당시 황국사상 이런 것을 전부 제거하고 그 다음에 한글의 첫걸음, 국어 독본, 교사용 국어 독본, 공민, 국사, 지리 이런 것을 인쇄 배포했습니다. 그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한국어와 한국인에 의한 교육이 시작된 겁니다. 세 번째는 이게 이제 좀 중요한 건데요. 민주주의 교육을 기본 이념으로 삼았습니다. 내용은 민주주의 교육 이념 그리고 교수법도 이렇게 학생 중심 그리고 교사와 학생이 동등한 이러한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 번째는요, 교육제도의 민주화였습니다. 과거에는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차별정책이 이루어졌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단선적으로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제도로 정비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문명 퇴치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조선시대의 문맹률은 거의 한 97, 8%를 육박하고요. 일제시대가 끝났을 때의 문맹률은 78%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국민의 한 80% 가까이가 문명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식 교육뿐만 아니라 성인 교육에 있어서도 문명퇴치 운동이 미군정 하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교육 과정의 민주화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교사 중심의 수업 방식에서요, 학생 중심, 아동 중심, 이렇게 했습니다. 이러한 운동 중심에는 그러니까 오천석이라는 학자가 있었죠. 교육학에서는 잘 알려진 학자입니다. 계급주의, 차별주의, 억압주의, 획일주의 이러한 것을 다 배격하고요. 실생활 중심, 아동 중심, 교육 방식으로 전환되게 된 겁니다. 일곱 번째로 주목할 만한 일은 초등학교 의무교육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런 것이 논의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미 군정이 3년 정도밖에 안 됐고요. 예산상의 이유로 미 군정화에서 이것이 실현되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이제 논의가 시작된 거죠. 그 외에 중등학교 문호가 크게 개방되었고 또 고등학교 또 사립학교 인가가 발족되었고 종합대학 이러한 것들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군정 기간 동안에요, 특기할 만한 사항은 학생 수가 증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상당히 제한된, 조선시대는 아주 극히 제한되어 있고요. 일자시대에도 제한된 사람만 교육의 기회를 받은 거에 반해서 미 군정기부터는 이제 가능한 한 수용하려고 그러는 건, 이거를 이제 단적으로 이제 수치로 보면은요, 지금 좀 도표를 제가 올려놨는데 보시면은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1945년에서 1948년까지 2884에서 3443개, 학교 수는 119%의 성장률을 보이고요. 학생 수는 177%의 성장률을 보입니다. 그 도표에서 가장 오른쪽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수가 1945년도에 97개였는데 1948년도에 380개로 늘어나서 학교 수는 무려 390%가 늘어나죠. 그리고 학생 수는 571%가 무려 늘어납니다. 3년 사이에 500%의 학생들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고등학교 학교 수는 270%가 증가하고요. 학생 수는 132%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고등교육기관, 그러니까 대학을 말하는 거죠. 19개, 31개로 학생 수는 307%, 상당한 양적인 성장을 이루는 것입니다. 미국식 민주주의 교육이 도입이 됐고, 민주주의 교육 이념, 그리고 그런 미국식 민주주의 교육 제도, 이러한 것이 접목되게 된 겁니다. 가장 주목할 일은 그 교육의 기회가 양쪽으로 아주 급 성장했다는 것,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는 것, 오랫동안 교육에 대한 에너지가 눌려 있다가 드디어 평등한 사회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교육에 참여하는 그러한 제도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미 군정은 기본적으로 좀 젊은 장교들,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잠시 통치를 하다가 다시 이양을 하고 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한국의 역사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기본적인 지식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그 미국의 국익, 그리고 미국에서 그들만의 방식, 그러니까 민주주의 방식, 이런 것을 그냥 이렇게 우리나라에 소개하고 우리나라에 제도화한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한국에 대한 특수적인 어떤 상황, 역사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소홀했고 잘 알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대신에 긍정적으로 봐야 될 측면은 민주주의 교육이 실시가 된 거죠. 일본식 교육이 이렇게 상당히 획일적이고 또 그리고 권위적이고 또 억압적인 그러한 교육 체제에서 전환되면서 우리나라에 비로소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실제 학교에 실현되게 되는 거죠. 미 군정 기간 동안에 미국으로부터 교육 원조도 많이 받고요. 그 원조의 형태는 식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금 이런 것도 있지만 교육 내용이라든지 교육 방법,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교육 원조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 방식이라든지 교육 내용, 그리고 교육 기법들이 남미나 아프리카 많은 나라에서 또 소개되고 많은 분들이 교육 원조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현재로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이 중미나 남미 이런데 또 아프리카에서 그러한 그 나라 경제 성장 그리고 교육 성장을 위해서 교육 원조 그러한 형태로 이렇게 발전주의 교육이라고 이야기해도 되고요. 또 선진화된 교육 정책이나 방법, 내용 이러한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형태로 이제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는 문명이 아주 심하고 5대 빈국 중에 하나인 나라였기 때문에 미군정화에 이런 것이 이렇게 실시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948년 8월에는요 교원 연수소가 설치되어서 교수들의 재교육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미 군정하에 있었던 일들은 민주주의 교육이 도입이 된 거고요. 대신 미 군정에 있었던 장교들은 한국에 대한 역사와 특수성은 잘 알지 못했다. 그리고 미국식 교육제도와 교육 내용을 우리나라에 도입했고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